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들리면 안녕하세요.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국제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학과장 최경희 교수고요. 오늘 그 여러분들하고 함께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학 생활 적응 A 플러스를 위한 팁 5, 5로 정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 두 개, 네 개 이런 거보다 세 개, 다섯 개 우리가 이렇게 홀수가 조금 더 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팁을 좀 많이 드리고 싶어서 다섯 가지로 정해서 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저희 그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설문조사에 나는 응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한번 손 들어주셔도 되고 보이시는 분들 손 들어주셔도 되고 네, 채팅방에다가 저 설문조사 때 했어요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채팅방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때 몇 분이나 그 설문조사에 응하셨나 기억이 안 그거 나는데. 한번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주변에 가족들하고 생활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여기 음소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소거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얘기하는 소리가 전체에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음소거 안 해두시면 이제 소리가 조금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조용히 환경 유지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제가 그 종이 한 장하고 연필이나 볼펜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있으신 분들은 준비하시고 아직 뭐 그 준비 나중에 조금 시작하겠다고 하면 그때 얼른 가서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늘은 우리 대학생들, 그 사이버 대학의 학생들은 어떤 사이버 대학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대학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야 여러분들이 더 적응도 잘하시고 이 대학에 다니면서 또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 인식하고 니즈에 대한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뚜렷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공을 하고 싶은데 우리도 다 성공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어떤 특징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따라하는 거잖아요. 예, 벤치마킹이라고 우리 많이 닮아가려고 하고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알아야 하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멘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우리 멘탈이 약한 사람,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유리 멘탈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유리 멘탈이라는 얘기보다 이제 쿠크다스 더 부서지기 쉬운 가짜잖아요. 예, 쿠크다스 멘탈이라고 하시던데, 예, 여러분들은 멘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어, 우리가 자기 학원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자기 학원에 대한 거. 그리고 학습 능력을 우리가 두 배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을 또 받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 비디오 켜두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손 들고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네, 질문하셔도 되고 마치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예. 자, 우리 그 신입생들 여러분들 지금 다 2, 3학번이시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고, 예, 지금 비디오 보이시는 분들은 대학생들, 신입생의 대학 적응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 결과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이버 수업에서 교수님들 교환, 잠깐만요. 여러분들 자료가 슬라이드 쇼 설정을 해서 더 잘 보이시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자, 사이버 수업에서 교수님 교환이나 학습 자료 제공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체로 그렇다가 47.6%의 학생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라고 대답했고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2.9%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수님들의 교환이나 학습 자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제가 설문지에 그 자유롭게 기술을 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 정성 감사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교환도 좋은데 교환이 아니고 관련 학과별로 교재로 만들어서 학년별로 구매나 배포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업을 하려고 하면은 교환을 인쇄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인쇄를 하지 않고 그 파일이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해놓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조금 인쇄해서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쇄해서 봐야 하고 시간 내서 이것도 다 사야 되는데 입학 시에 또는 새학기 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가정용 프린트기는 2대나 구매한 분도 있나 봐요. 정말 이분 공부하실 그 마음의 그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출력이 잘 안 되니까 조금 교환 없이 공부하려니까 답답하다. 그래서 이제 교환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환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이제 교환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해서 교수들도 드리면 참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교수들이 주재료가 있고 부재료가 있는데 그러한 교재들을 가지고 3권, 4권의 책을 연구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환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교수님의 용어로 다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작권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할 때 이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 이제 검토하고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은 저희가 수업 계획서에 교재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교재를 구매해서 그 책으로 보통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수업한 PPT나 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우리도 있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이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교환을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매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환을 거기서 받으실 수 있고요. 강의실 안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보통 그 한 학기 교환이 다 올라가거나 아니면 중간고사 전 교환, 7주차까지의 교환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학기 초에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가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8주부터 14주까지의 교환이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출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가지 방법이 있고 인쇄를 해서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 중에서 오프라인 특강 등을 통한 보조 수업이 학업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제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로 그렇다. 가 50%, 매우 그렇다 21.4%여서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오프라인 특강이나 보조 수업을 들으려고 학생들 많이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부할 때 멘토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설문에도 그렇게 답해 주셨어요. 생소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 상담을 할 수 있는 선배나 멘토가 있으면
학업할 때 내가 자신감이 조금 더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없어서 조금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있었고요. 또 선배하고 약간 이렇게 매칭을 좀 해달라. 근데 궁금한 거 있을 때 이제 일일이 이거를 좀 물어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멘토하고 그다음에 멘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멘토가 꼭 필요한 분들은 조금 학과 교수님들하고 의논을 하시면 선배하고 이렇게 여기 얘기하신 대로 이제 매칭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사실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가 튜터 선생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대학처럼 이제 교수님을 서포트하기 위한 그 조교 선생님들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여러분들의 학업적인 면도 도와줄 수 있는 튜터 선생님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선생님들 그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학과마다 담당 튜터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연락처를 학과장님들이 아마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잘 메모를 해놨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 그 행정적인 부분은 튜터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가 이제 학문적으로 뭔가 이렇게 진학을 하고 싶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건 이제 또 학과장님하고 또는 담당 교과목 교수님하고 이제 의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거 말고 조금 그냥 그렇게까지 묻기는 그런데 정말 간단한 건데 누구한테 좀 이렇게 딱 쉽게 물어볼 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학과장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잠깐 멘티 제도를 좀 활용하게 해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니 뭐니 해도 그 지금 여기 제가 올라와 있지 않지만 그 우리처럼 사이버로 공부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떠냐 이게 막 굉장히 어렵냐 그러니까 정말 요즘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일단 이제 컴퓨터에 들어오는 것부터 약간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거부감이 있다. 사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요번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대신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뭐 어떤 그 실습 과목이나 이런 것도 온라인 수업이 사이버 수업이 별로 불편하지 않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이 약간 어려우신 것 같으냐면요. 정보 공유를 우리 그 매일 얼굴을 보면은 이제 만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 이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막 우리가 막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SNS 온라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과에 아마 밴드가 있거나 단톡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이제 주로 많이 활용하시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꼭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밴드에 이렇게 뭐 초대가 오거나 단톡방에 초대가 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뭐 단톡방이 하도 많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계속 이제 뭐 카톡거리고 막 계속 이 알람이 오면 여러분들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별로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알람을 꺼두고 학과에서 온 거는 알람을 켜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문자 공지도 하고 뭐 아마 전화로 연락도 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지를 할 겁니다. 홈페이지도 활용하고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알리고 싶기 때문에 밴드나 여러분 카톡을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참해 주시면 더 정보를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의외로 요즘 보시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는데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여기 합치니까 한 몇 퍼센트 되나요?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한 분들은 41.7%예요.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래서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만으로도 정보 공유가 가능해라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관련되어서 여러분들 이제 자유기술 하신 내용을 보면 학과 관련 활동 중에서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다양하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은 다 좀 성향이 다르고 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좀 맞는 게 뭔지 좀 알 수 있으려면 다양한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의견이고 또 학교에서도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역별로 교수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되게 대학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업적으로 내가 성장하거나 원하는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뭐 그걸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니까 그거를 하는 건 매우 좋고 훌륭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나하고 이 관심사가 같은 우리가 전공이라고 얘기하는 전공 영역이 유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이 대학이고 또 우리 학과거든요. 그래서 학과에서 뭔가 그 오프라인 모임을 할 때는 학생들의 참여가 많아져야지만 또 교수님들도 이런 모임을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나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렇게 왜 대인관계, 나 좀 불편해. 이렇게 좀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는 건 내가 낯가림이 심해서 조금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저도 그래요. 낯선 곳에 가면은 좀 불편해요. 여기서 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또 저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지 어떨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자꾸 가서 참여함으로써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고요. 거기 인간관계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정보도 물론 얻지만 이렇게 하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지는구나. 또는 이런 부분은 조금 내가 안 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배울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거든요. 여러분들이 물론 사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지만 또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특성상 내가 약간 실수를 해도 학생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있고 우리 또 동문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조금 더 활발하게 잘 하시려고 하면 내가 인간관계도 넓혀가면 좋겠다. 여기서 그래서 나의 어떤 그 맨파워가 여기서 형성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행복한 도전 의식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행복한 도전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약간 도전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약간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막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막 경쟁이 너무 부담되고 나 하기 싫은데 이런 거보다는 나 한번 해볼까? 조금 떨리지만 그래도 여기도 한번 도전을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 나의 한계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행복한 도전 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을 다니시면서 또 여기서 어떤 영감이 생기고, 나도 이런 걸 일에다가 접목시킬 수 있겠구나. 내가 또 조금 더 학문적으로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싶다든가, 어떤 다른 자격증을 조금 더 취득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행복한 도전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대학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대체로 그렇다가 54.2%, 매우 그렇다가 35.1%여서요. 일단 대학 공부를 결심한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기뻤어요. 네. 그리고 학습자 간 SNS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학습자하고 교수님 간의 밴드나 카톡 이런 그 SNS 상의 만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대 형성도 해가고 여기서 정보도 얻고 또 내가 필요한 걸 요청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도 이제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예, 밴드에 뭐 이렇게 공지하잖아요. 근데 이제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리고 아무도 반응이 없으면 교수님들도 약간 뭐죠? 이렇게 약간 마음이 이렇게 좀 쓸쓸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데 이제 댓글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달아보시는 거예요. 뭐 찬성합니다라든가 뭐 참여하겠습니다. 뭐 참여하고 싶지만 이번엔 못할 것 같아요. 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 그거는 굉장히 매너가 있어 보이면서도 쉽게
호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교수님들이 또는 다른 그 학생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사표현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난 평소에 이렇게 눈팅만 한다. 그냥 보기만 하고 내가 아니 거기다 막 이렇게 글 쓰기도 뭐 별 특별한 내용도 아닌데 쓰는 것도 좀 별로 인 것 같아서 좀 안 쓴다. 그랬던 분들은 이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학생들도 많았고요. 제가 이번에 2, 3학번 굉장히 신입생들 놀란 건 뭐냐면요.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정말 어떤 학번은 정말 댓글이 너무 안 달려서 굉장히 슬픈 학번이 있는가 하면 2, 3학번들은 신입생들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게 원인이 뭔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인간관계를 좀 농밀하게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인간관계 중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조금 느끼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프라인 활동, 뭐 소모임, 지역 간담회 뭐 여러 가지가 좀 소통, 만남 이런 게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얘기하셨고요. 또 의견이 많았던 것이 내 가치와 자존감이 좀 높아지려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어요. 예. 그리고 직업과 가정, 학교를 병행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학생분들 중에. 그래서 오프라인 활동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지만 자원봉사 계획이 이제 잡혀 있다면 거기에는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예. 유사한 내용이고요. 직장인이고 주부고 시골에 살다 보니까 오프라인 모임 참석이 어려워서 아쉬움이 많다. 근데 온라인 상으로라도 교수님 하고 학우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좀 잘 되면 좋겠다. 그래서 2, 3학번 신입생들이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욕구도 높으시구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나는 이제 그냥 공부만 좀 조용히 하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한번 해보시는 거, 그래서 소통을 해보는 거 이런 것들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욕구를 또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리고 전공 지식 축적과 자격증 취득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시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진짜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97.1%의 학생들이 대체로 그렇고 매우 그렇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정말 이 보람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계시구나. 전공 지식이 내가 늘어나고 있다, 쌓이고 있다. 거기에도 보람이 크고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도 보람을 크게 갖고 계시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꼭 그 여러분들 2년 후에 그 전문 학사 졸업장하고 여러분들 목표로 한 자격증을 꼭 취득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하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예,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예,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졸업한 후에 나는 또 취업을 할 거야. 지금 또 취업을 어디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은 난 또 재취업을 하고 싶다. 또는 창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진로를 모색 중인 분들도 많이 있을까? 저희가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봤더니 여러분들 뭐 위에보다 밑에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매우 많은 숫자 80% 넘게 학생들이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창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학생들끼리 모이게 되면 이런 데 대한 정보도 많이 서로 공유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겠죠. 굉장히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는 거를 예, 제가 또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의견은 어디에 포함되지는 않는데 제가 이렇게 인상 깊었던 거 몇 개 가지고 왔어요. 한국복지사이버대학 학생증을 감사히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지인들한테 이걸 공유했더니 멋있다는 반응입니다. SNS를 공유하셨나 봐요. 멋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대요. 학생증의 이용 용도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졸업식 때는 학교를 가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졸업식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입학식 동영상을 봤더니 진짜 관심이 많은 분이죠. 저희가 입학식은 좀 간소하게 해서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 그걸 보신 거예요? 강당이 1000명 이상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어때요? 별 걱정 다 합니다. 별명이 이제 김오지랖이래요. 예.
내가 내 걱정보다 남 걱정하느라 인생 허비하는 생을 삽니다. 어쨌거나 그날을 위해서 화이팅 하랍니다. 예, 이렇게 지었는데 저희는 이런 오지랖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오지랖이 넓으신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정보를 많이 알려주실 때도 있고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물어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질문을 네, 답을 또 해드릴 수가 있죠. 자, 학생증 이용 용도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에 가셨는데 학생인 경우 할인이 된다라고 하면 학생증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회사 다니시면은 뭐 사원증 같은 게 있는 것처럼 학생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교 학생이라고 하는 그냥 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때는 학교 오십니다. 학교 오셔도 되고 1,000명 이상 인원 수용하기에 저희가 그때 신청자를 다 받아요. 그래서 인원이 너무 많을 때는 저희 강당 말고 저희가 이제 올해죠. 올해 2월 졸업식 때는 경산시청을 빌려가지고 예, 거기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많이 참석만 해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그 배워서 남주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열심히 복지든지 뭐 어떤 여러분들의 전공을 공부하셔서 남 걱정도 하고 또 남을 좀 위해주고 남에게 도움이 되고 하면 그거는 허비하는 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또 기타 의견에 진짜 이 기타 의견을 쓰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오지랖퍼라고 봐요. 그러니까 학교에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시기보다는 졸업 후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조언을 신입생이 하셨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방법,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복지시설 창업 관련 이런 것들 하면 우리 2, 3학번들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을 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힘들고 하기 싫어도 하고 나면 자신에 대한 뿌듯함으로 꾸준하게 학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일 꾸준하게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학습을 내가 해보니까 꾸준히 하는 게 최고고 일단 꾸준히 하고 나면 뿌듯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쁨이 있으시겠지만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자부심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타 의견에 이런 것도 주셨어요. 우리 학우님들하고 이제 공유하고 싶은 거죠. 나는 이렇게 보니까 좋더라. 감사합니다. 기타 의견은 만학도고 안내와 공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사이버 대학이기도 하지만 보통 일반 사이버 대학보다도 안내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뭐 문자도 막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진짜 너무 많이 문자 보낸다. 귀찮다.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일단 그 안내와 공지 조금 더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드릴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볼 거고요. 지금 안내와 공지를 어쨌든 이제 수적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자세하게 친절하게 학생분들이 뭔가 그 출결 같은 거 놓치시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다. 그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약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하기만 합니다. 참고 자료나 예시 문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일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뭐 과제 같은 거 할 때 참고 자료 적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나 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설명드릴 때 그 과제 작성, 리포트 작성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나왔죠. 중간고사 지나고 그거 할 때 어떻게 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 제가 참고 자료 작성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기타 의견 주셨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설문조사 응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 이제 학교에서는 더 잘 알게 됐고요. 이제 교수님들도 이 내용을 제가 이제 회의 시간이나 이럴 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하나는 이제 대화방이 밴드뿐인데 질문 남기는 곳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다. 강의를 듣고 질문을 남기시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학습을 하실 때 수업을 듣다가
듣고 나서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질의응답에 질문을 남기시면 교수님들이 거기에 답변을 달아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혹시 복수 전공도 사이버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사이버 대학은 일반 대학, 뭐 오프라인 대학하고 다를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사이버로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뭐 공간이나 시간 활용이 굉장히 유연하죠. 예, 그런 부분이 다르고요. 나머지 다 가능하신데 대신 이제 복수 전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2년제 대학에서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그 담당 교수님 또는 학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저희가 각 학과에서 아마 그 여러분이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으시면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학과 같은 경우 심리나 상담에 관련된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그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격증들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자격증이 부여가 될 건데요. 제대로 이제 공부를 다 2년을 마치시고 그 과정을 다 진행을 하시고 필요한 검정 과정을 거치시는 거죠. 근데 검정 과정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거로도 지금 여러분들이 전공을 지금 한 2개 정도 각과에서 아마 하고 계시는 학과가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 또 이제 복수 전공을 하려고 하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정확한 내용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꼭 관심이 있으시면 꼭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이제 대학 적응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들 알아봤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학교에 요번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학교 지금 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더 이제 요청이 있는지 또 교류에 대해서는 어떤 요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제 거기에 난 이거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그럼 나도 진학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하고 여러분이 팁으로 삼으실 부분들 팁으로 삼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두 번째가 대학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여기 이제 편지 글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막 날려 써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글인지 읽으시기는 어려울 건데 이거는 옛날에 그 찰스 다윈 진화론 얘기한 그 유명한 찰스 다윈이 프란시스 갈톤하고 같이 이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시절에는 자기의 아이디어나 뭐 생각,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근간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했겠죠. 그래서 찰스 다윈이 프란시스 갈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자 이들이 천재가 결국 어떤 사람들이 천재인가? 이들이 얘기한 천재라는 거는 그 분야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가지 요소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천재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요. 일단 재능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 자, 우리가 이제 천재 그러면, 재능이 굉장히 많아야 되지 않나? 타고난 게, 뭐, 유전적인 게 한 8, 90% 되지 않을까? 열정도 물론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노력은 뭐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천재 그러면 갖는 이미지가 갖고 태어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즘 이렇게 책방에 가서 책을 보시다 보면 이게 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있는 것 중에 자기 개발서 중에 그릿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GRIT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젤라 리라고 하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에서 또 공부한 중국인이에요. 이 여성이 결국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뭘 잘하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특징이 있나를 보니까 그릿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릿이 뭘까요? 예, 이 재능일까, 열정일까, 노력일까, 과연 무엇일까? 그릿은 우리말로 해석을 한다면요, 투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근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지나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뭐 근성 그러면 약간 안 좋은 근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투지는 이렇게 뭐 싸울 때 이렇게 투지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거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릿에서 얘기하는 투지나 근성은요. 굉장히 집요하고 아주 끈질긴 인내심을 갖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분야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한다. 예. 그러니까 뭐 천재여서 금방 어떤 일을 했더니 그 사람 너무 잘해.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에 오른 사람들을 보니까 집요하게 하더라. 뭐 안 될 것 같은데 끈질기게 인내심을 갖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예.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투지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 그건 좀 어렵지 않겠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목표를 결국은 어떻게 하고 또 하고 또 실패했는데 또 하고 해서 결국은 이뤄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는 특성. 그러니까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이루어내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성이 가장 중요한 성공의 열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면 실패할 때가 있죠.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보고 나니까 정말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나 스스로에게 굉장히 실망스럽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그때 그렇게 답안을 작성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주 잘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패를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잘 되어질 때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걸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누구에게나 그래요. 어떤 사람만 신의 가호를 받아서 그 사람이 손만 댔다 하면 모두 잘 되고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본 적이 없고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그 간간히 성공하고 간간히 실패한다는 건데 실패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나 이만큼 했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나는 공부하고 안 맞나 봐.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어떤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됐는데 그럼 나 왜 안 됐지? 이래서 안 됐나? 그러면 나 어떡하지? 또 해볼까? 나 이렇게 포기하기 너무 아까워. 하면서 다시 금방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심리학 용어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딛고 일어서느냐. 땅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달려가는 거죠. 못 달리겠으면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그냥 한 발씩 한 발씩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중간에 내가 뭐 한다고 이 나이에 내가 이걸 시작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사서 그리고 주변에서 또 약간 그런 속삭임이 있어요. 야 이제는 그 여행이나 다니고 그 운동이나 하고 이러지 뭐 그거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 갖고 그걸 공부하겠다고 하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마음을 먹었고 아니면 난 큰 마음 먹지 않았어요. 그냥 누가 권해서 했어요. 하는 분들도 어쨌든 여러분이 할까 말까 하는 갈등 속에서 하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여러분들이 그냥 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 많은 할 일들 중에서 공부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끝까지 해내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이 중요하시고, 이런 분들이 아까 보니까 많았어요. 진학이 중요하고. 근데 그런 목표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내가 그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어, 우리가 그 저기 뭐예요? 검은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거기에 이제 물든다. 그런 속담도 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공부하는 사람들 옆에 있거나 뭐 우리 동료들도 동기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고 학과의 선후배들 다 그런 사람들이고 교수님들도 다 그렇죠.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을 곁에 둔다는 거는 내가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들의 태도라든가 어떤 그들의 언어 사용이라든가 그들의 인성을 닮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은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컫는 만큼 대학에는 다른 곳보다는 굉장히 내가 닮아갔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뭔가 지식을 배우게 됐을 때 인생이 굉장히 즐거워지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산에 오르더라도 내가 아름다운 산을 보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이 풍요로워지고요.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그 인물의 분석이라든가 영화평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키우는 공부는 어, 내가 꼭 자격증 취득을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어,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의 초이스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대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내가 포기하지 않는 어떤 투지, 그릿 이게 필요하구나. 나도 한번 가져보자. 그럼 이번에 이참에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나를 방해하는 게 없나요?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안 해도요. 내가 나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쿠쿠다스 멘탈, 쿠쿠다스 여러분 과자 굉장히 맛있는데 차에서 그런 거 먹으면 완전 막 난리 나죠. 너무 잘 부서져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쿠쿠다스 멘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걱정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왔는데, 나 그냥 좀 하면 안 될까? 그냥 하고 싶은데, 그냥 하고 싶은데, 또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그릿을 발휘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 멘탈이 약해, 나 잘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런 얘기 합니다. 남의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남의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실 거예요. 이건 학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실 거예요. 또 여기 걱정을 너 왜 미리 당겨서 걱정하냐. 뭐 이런 분들 계셔요. 학생분들 중에 교수님 저 이거 저기 하다가 이거 저만 망치면 어떡해요? 저 이거 못하면 어떡해요? 시험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중에 자격증 못 따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들 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어요. 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다 마무리 못할까 봐 공부를 못하겠다는 분들 입학 전에 굉장히 많아요. 공부는 하고 싶대요. 근데 내가 못할까 봐. 그게 다 우리가 사실은 걱정을 땡겨서 하는 거거든요.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걱정을 땡겨서 하지 마라. 내가 걱정을 미리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안이나 어떤 두려움 같은 걸 느끼지 않아도 될 거니까 무슨 일을 척척 도전할 수 있어요. 내가 도전을 많이 한다는 거는 도전을 하지 않으면 하나도 이룰 수 없죠. 도전을 내가 하면은 이루든지 못 이루든지 하죠. 근데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면 이루게 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러니까 도전을 한다는 건 사실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걱정을 하기 때문에 도전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말 합니다. 그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 일을 못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표현을 해. 너를 표현해. 말로 표현해. 그러니까 막 폭력 쓰고 막 욕하고 이러지 말고 좋은 말로 표현해. 그리고 만약에 분위기가 싸해지고 이런 거는 그건 네가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다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여놨어요. 끝에. 그리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예, 이 얄미운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나는 그게 안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멘탈 관리 잘하고 싶고 조언을 들으면 뭐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에 쳐보죠.
이게 멘탈 관리하는 법 이렇게 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뭐 밖에 나가서 운동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야, 그 평가 신경 쓰지 마. 뭐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야지 하고 오지만 그게 하루 이틀을 가지 않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나는 이런 게 안 될까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우리 또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자, 멘탈 관리가 안 되는 케이스를 제가 보면은요. 이 저희가 뇌를 보면요. 요즘은 이제 그 뇌 생리학 굉장히 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전에는 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려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면서 우리 뇌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경계하는 뇌 있죠.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위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는 이런 괴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떤 실제로 논문에서 아이가 그린 몬스터인데요. 어, 이런 몬스터, 손톱이 길고 막 날개 달린 몬스터, 이빨이 뾰족하고 그리고 머리에다 칼 꽂고 다니는 몬스터, 이런 몬스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좀 소름 끼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렇게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 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나의 스토리 안에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막 학교 생활하고 친구들 만나고 막 집에서 부모님한테 평가받고 형제들하고 비교당하고 우리가 그런 걸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 뇌 안에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게 지속적으로 경계한다는 거. 야, 그냥 있으면 중간 가. 괜히 공부한다고 하다가 괜히 창피만 당해. 괜히 해갖고 공부도 못하고 성적도 안 나오면 그걸 왜 하려고 그래? 그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야. 이런 괴물들처럼, 이런 몬스터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몬스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몬스터가 있는지, 심리학이나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담자 안에 있는 몬스터가 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찾죠. 찾는 작업을 몇 달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우님들은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이제 지식으로는 오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상담사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몬스터와도 같이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 성장하면서요, 우리는 아동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돌봄을 제공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그러면 이게 이제 둘이 잘 맞으면, 궁합이 잘 맞으면 좋죠. 뭐 애가 별로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학교 가서 발표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나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둘이 잘 맞아요. 괜찮죠? 궁합이 잘 맞는 부모와 자녀예요. 그런데 여기에 번개가 지금 번쩍 치고 있듯이 나는 그런 걸 싫어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뭐라 그러냐면 야, 딴 애들은 다 나가서 발표도 잘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야 나중에 사회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아동은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엄마는 그런 걸 원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떤 뇌가 되느냐 지속적으로 경계하는 뇌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님이나 내 주변 환경한테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요. 너는 적절하지 않아. 너는 지금 학교 생활을 잘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야. 너는 사회생활 하는데 성공적이지 않은 인물이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경계하는 뇌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외상 경험 렌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경을 쓰는 거죠.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들어오는 자극들이 전부 다 몬스터와 같이 해석되고 부호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을까?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내가 모르고 있어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것을 우리가
아이, 그냥 남 신경 쓰지 마.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는가? 그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자, 오코너라고 하는 학자도 뭐라 그랬냐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경 가소성 기반을 해서 기억이 재처리가 돼야지만 긍정적인 내가 그 평판이라 그랬는데 그건 뭐라냐 얘기할 수 있느냐. 긍정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경계 상태가 해제된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내가 늘 이렇게 뭔가 긴장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몬스터를 내보낼 수 있다. 해제시킬 수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지껏 어, 내가 뭔가 했는데 자꾸 실패했을 때 나는 나에게는 그릿이 없어. 이제 끝까지 해낼 능력이 없어. 그리고 난 멘탈이 약해.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된대. 근데 그게 2, 3일밖에 안 가. 그게 다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 조금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종이하고 연필을 빨리 얼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이하고 연필을 꼭 준비하셔서, 예, 종이 연필, 예, 꼭 준비하셔서 지금 저하고 같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예,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중요한 것들을 비밀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네, 지금 얼른 가지고 오세요. 네, 종이 뭐 아무거나 예, 이면지도 괜찮아요. 네, 연필, 볼펜 다 괜찮아요. 예, 자, 그러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나도 그러면은 나도 좀 갖고 싶다. 그리고 나도 좀 강하게 다이아몬드 멘탈을 갖고 싶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찾은 방법은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막 연구 엄청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은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 제프리 코엔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야기했고 그걸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김주환 교수님이 이걸 정리를 했어요. 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가치 확언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self affirmation theory.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나에게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는 즉각적이고도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네, 자, 이거는 어, 내가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공부를 성실하게 잘 해내고 싶어. 나 2년 동안은 포기 안 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 나 사람들하고 잘 사귀어 볼 거야.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정말 이거는 뭡니까? 이거 완전 올레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이게 뭐가 어려울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죠. 하는 이야기가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욕하는 거 말고요. 쟤 망해라, 막 이런 거 말고요.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자 단서가 붙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는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뇌에 형성되어 있는 그 안 좋은 스토리를 버리고 그 몬스터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하는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연필과 종이를 준비를 하시라고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쉽지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나에게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 진심으로 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더 뭔가 일을 했으면 끝맺음을 하고 싶어. 이랬을 때 끝맺음을 원래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 확언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뭐든지 중간에 다 포기했어.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끝 마무리를 잘 못하는데 나 끝까지 하고 싶어. 그랬을 때 나는 마무리를 잘 하는 사람이야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냥 희망사항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진심으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딜레마 상황에 우리가 빠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을 딜레마로부터 약간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짠. 네. 자, 괴물을 극복하고 진심으로 나에 대해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들 지금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 보실 건데요. 자, 1단계 여러분이 가치를 정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 나의 가치가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는 학업 성취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대학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 성취. 자, 대학 생활에서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적으세요. 네, 지금 적으시면 됩니다. 네, 뭐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나는 어떤 학업의 성취를 이루고 싶은가? 나 A 플러스. 나는 이거는 저는 별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난 전부 A 플러스를 받고 싶어.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한 학기라도.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학업의 성취를 이루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예. 네, 지금 적습니다. 예, 여러분들 따로 적으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바쁘시기 때문에 지금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네. 학업이니까 뭐 공부에 대한 거니까 그죠? 나는 뭐 자격증 몰라도 졸업장은 꼭 따야 되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 그걸 쭉 적으세요. 네. 한 10초 정도만 더 드릴까요? 네. 좀 각박하게 10초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적으셔도 되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스토리를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학업 성취에 있어서 나의 가치,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나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대학 생활에서 인간관계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학 생활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내 생각에. 뭐 예를 들면 나 여기서 약간 학문적 동지를 한 2명 만들겠다. 나 2명 정도는 좀 마음 맞는 사람하고 친구가 될 거야.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적으셔도 됩니다. 내가 바라는 나의 학생으로서의 모습이 뭔가.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바라는 모습이 뭔가.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우리 과에서 약간 인싸 될 거야. 어, 친구를 많이 사귈 거야. 내가 밴드 활동 내가 약간 주도적으로 할 거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예.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네, 쓸 내용이 많으시겠지만 한 10초 정도만 더 드릴게요. 네. 지금 조금 뭐 스피디하게 하다 보니까 못 적으셨으면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세요. 마무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뭐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막 적으셔도 되고요. 예, 너무 막 깊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대학 생활에서의 인간관계, 저는 이게 이제, 저는 교수님들하고 관계도 좀 좋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진짜 안 맞는 교수님이 있어서, 그 교수님하고는 또 별로 뭐 인간적인 매력도 없어서 제가 그렇게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을 안 했는데 그 교수님 제외하고 나머지 교수님들하고는 잘 지내려고 저는 대학 생활에서 노력을 했고요. 또 진짜 친구들, 그때 친구들, 대학 때 친구들 저도 지금도 만나거든요. 모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이 드니까 또 대학 친구들 뭐 이렇게 추억 얘기할 것도 많고요. 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활동도 다 또 이쪽 분야로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서 뭔가 그 일에 있어서의 동지도 되고 추억도 공유한 그런 굉장히 좋은 저의 그 영원한 친구들이죠. 그런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인 거죠. 예. 뭐 우리가 막 또 너무 또 계기가 없는데 누구한테 막 친해지자 이러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뭐 같은 학생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와 학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아봤다면, 자, 두 번째 단계, 2단계를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신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그 밑에다 쓰셔도 되고요. 따로, 바로 밑에 쓰셔도 되고, 또 따로 2단계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학업 성취에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자격증 따는 게 나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으면 그 이유가 뭔가? 예, 그 이유, 나는 왜 자격증 취득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지 이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쓰세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는 그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 아까 얘기한 뭐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옛날부터 뭐 사람들을 좀 돕는 일을 하고 싶었다. 뭐 복지나 상담 이런 거 일하고 싶었는데, 어, 그러려고 하니까 여기서 꼭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서 나는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어, 어릴 때, 뭐, 어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집에 가족이 또는 뭐 부모님이 이렇게, 아프셨을 때 내가 좀 케어하고 싶었다. 그런데 복지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내가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좀 못 받았는데, 이제 그런 걸 좀 나누고 싶다. 뭐 이런 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네. 이 비디오 켜주신 우리 하부님들 고맙습니다. 비디오 켜주셔서 제가 이렇게 뭐 작성하고 있구나. 지금 요즘 되면은 다 쓰셨나 보다 이렇게 좀 가늠을 할 수 있어서 예,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작성을 나중에라도 하시고요. 자, 마찬가지 인간관계 내가 아까 그 1단계에서 대학 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뭐 예를 들면 교수님들하고 관계를 잘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뭔가? 나중에 취업을 좀 하고 싶은데 교수님한테 도움을 받으려면은 또 사람이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막 연락하는 것보다 그 전에부터 관계 형성을 해뒀다가 교수님 저 좀 취업할 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이런 쪽으로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 두는 거. 그 소문내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난 나중에 취업하고 싶은데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교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뭐 이런 것도 되게 있고. 우리 동기들.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좀 약간 그 인적 네트워크를 좀 형성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네, 열심히 쓰고 계시고,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작성하시고, 못 작성 덜한 거 나중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거에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내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는 학업적인 것과 그 인간관계에 대한 걸 했는데, 그거를 내가 이루려고 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적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난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적어 보시고요. 또 여유가 약간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내가 이 목표를 이뤘을 때 자격증을 딱 취득했어요. 2년 후에 나는 어떤 기분이 들지 그리고 그때 나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생각하게 될까? 나 좀 멋져.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요. 예, 그거를 한번 적어 보시는 겁니다. 네. 자, 여기 1분 3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네. 네. 슬슬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네, 한 10초 정도 있겠습니다. 네. 자, 열심히 써주셔서 감사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적기가 어려울 텐데,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는 여러분 아셨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시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말하는 것은 즉각적이고 아주 그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아까 그 뇌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각인이 되다시피 해 있어 나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으며 그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 작성하신 거를 어디에 이렇게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 이유는 이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할 건데 이걸 이루게 되면 난 나에 대해서 정말 멋진 사람이고 뭐든지 해낼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 라는 것을 정리해서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찍어서 휴대폰에 늘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읽으셔도 되고 뭐 그 수첩을 사용하시는 분은 수첩 앞쪽에 붙여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아니면 늘 나는 컴퓨터 공부를 한다 그러면 모니터 옆에 붙여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노력이냐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작은 그 성공을 하라 그러거든요. 큰 성공을 하기 전에 예를 들면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물 한 잔 마시자. 이거를 내가 목표로 했으면 그거 마시는 거예요.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그냥 집 앞에 나갔다 온다. 가게 한 2, 3분 거리에 나갔다 온다. 나 이거 목표로 한다. 그래도 그걸 시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공 경험을 쌓음으로써 여지껏 그 뇌생리학적으로 나에게 각인되어져 있던 그런 이제 괴물을 내보내고 새로운 긍정적인 평판, 나에 대한 긍정적인 안경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작은 성공을 이뤄 나가고 또 큰 성공을 이루게 될 거고요. 또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대학에서 지금 이 목표를 잘 달성을 하신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이 그런 근력이죠. 어떤 마음의 근력이 생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꼭 해주시고요. 혹시 이거는 저를 믿고 하세요. 이게 많은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나에 대한 스토리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뭐 집단 상담이나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들 직접 그 몇 달에 걸쳐서 이런 작업을 하면은 더 좋겠지만 지금 이렇게 같이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셨으니까 그 여러분들도 붙여놓고 하시면 성과가 나오실 거고요. 그 피드백을 저한테 한번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나 연락처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라고 한번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나 맞춤형 자기 확언 이거는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제프리 코엔 박사의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돼요. 제 말을 아까 믿으라고 말씀드렸지만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예, 그 논문을 믿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 확언을 여러분들 꼭 만드셔서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그릿을 가져왔지 나는 약간 근성 가질 거야 이런 거과 아니면 그냥 누군가한테 듣고 나 그냥 남들 말 신경 안 써야지 이렇게 했던 것과는 훨씬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이에요. 학습 능력을 2배로 업그레이드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데요. 이건 여러분 지금 이제 공부를 이미 조금 쭉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수업 듣는 방법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5분에서 8분 내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기만의 공간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잠자는 곳에서 뭐 이렇게 수업을 듣는다든가 이런 게 사실상 좋지 않습니다. 예, 학습 능률상이나 여러분 수면의 질에도 사실 좋지 않고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 확보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거 내 방 없는데요 이러실 수 있죠. 그럴 때는 가족들 자고 나서 내가 공부한다 그러면 뭐 식탁이 내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작은 그 책상 앉아서 공부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이 있다는 거, 정해진 장소가 있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를 하셔라, 일단은, 그죠? 예. 그리고, 뭐, 이런 건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예. 엄마는 또 공부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뭐 얘기해도 좋아요. 예. 엄마 공부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라. 이런 것도 되게,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출석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우리가 이제 대학이 유연하게 출석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늦게라도 수강을 하시기만 하면 출석 인정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한 주 첫 주 수업이라면 4주까지 정상 출석으로 열려 있고 이제 5주부터 지각 출석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다니시거나 가정에 이제 돌봐야 될 가족들이 있거나 할 때 시간 내기 어렵거나 하더라도 충분히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병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능하십니다. 이 진짜 제가 출석 점수 낮아서 이제 여기 결석 횟수 4회 이상이면 F학점인데 제가 그런 얘기해요. 아니 수업 안 들어서 이제
F 받기도 어렵겠다. 왜냐하면 4주까지 정상 출석, 5주부터 지각 출석 이러니까 늦게 늦게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이제 미뤘던 건 나중에 한꺼번에 들으셔야 되니까 가능하면 이제 제때 듣는 걸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진도율 쫙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미 아실 거고 이거에 대해서 아마 학교에서 그 문자가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강을 안 하시거나 하면 그 퍼센테이지까지도 다 이제 수강했어도 가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확인을 꼭 하시고요. 사실상 이게 진도율이 여기 100%라고 나와 있지만 100%가 안 나와도 여러분들 그 출석률에 마이너스 점수를 받으시진 않아요. 여기 돼 있잖아요. 최대 80%까지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 100%는 진짜 약간 나 완벽하게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100이 나와야 내 잠이 온다 이런 분들은 꼭 여기 목차별로 이수 내역을 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뭐 쉬어가기도 사실 시간이 안 차면 그죠? 수강을 100%한 걸로 안 나오기 때문에 100%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를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뭐가 지금 부족한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강의 계획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강의 계획서 안 보고 수업 바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강의 계획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좋으시냐면, 여기 이제 강의실에 들어가시면 맨 왼쪽에 위에 강의 계획서라고 나와 있죠. 여기를 이제 클릭하셔서 한번 보는 거예요. 쭉. 네, 쭉 보다 보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환 이거 조금 출력하기 어렵고 좀 그렇다. 그런 분들은 여기 주교재를 사실 사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박상아 외2009 사회복지 개론 양서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사셔도 되는데 주교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부교재도 2권 나와 있어요. 교수님들은 아마 요 3권 최소 3권 이상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 교환을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들 수업할 때 교재 연구를 하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교환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 교환은 사실상 교수님들이 본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학생분들에게는 저 개인적으로는 교환을 출력하시든지 뭐 인쇄를 하시든지 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 컴퓨터에 띄워놓고 보실 수 있는 분들도 그렇게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마 교환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교환을 제공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대신 이제 가끔 가다가 교환하고 교수님 수업한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나요. 이걸 약간 크레임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크레임을 하실 부분은 아니고 교수님들이 사례를 들다 보면 어떤 이론에 대한 사례를 들다 보면 교환에 그대로 그 사례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별개의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다를 수 있다. 네, 교수님들 수업하는 내용 중에 더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평가를 보셔야 되잖아요. 출석이 이 과목은 20%를 교수님이 정하셨고요. 중간은 30%를 고려하겠다. 기말 30% 고려하겠다. 과제는 20%를 고려하겠다. 그래서 100%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여기 적어 놓으셨어요. 혹시 여기에 이제 참여도 점수를 나는 넣겠다라고 하신 교수님이 있으면 제가 참여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출석은 제가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제때 꼭 치시는 거를 권합니다. 그리고 조금 못 봐도 일단 나 지금 공부 안 했으니까 안 할래 하시지 말고 모든 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중간, 기말, 과제 이런 거 그때그때 하셔야지만 교수님들이 좀 좋은 성적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해야 되는 걸 안 하시면 어떻게 점수를 줍니까? 그래서 꼭 이거는 하셔라. 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예. 안 한 것과 내가 진짜 못한 거는 천지차이, 점수는 천지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평가 방법, 제가 아까 참여도 만약에 교수님이 참여도라고 얘기하셨으면
강의실 내에 보면 게시판과 질의응답방에 글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리시면 거기에 이제 횟수로 점수가 부여됩니다. 글을 올리지 않으면 점수 부여받지 못하는데 교수님이 참여도 점수의 퍼센테이지를 안 뒀어요. 참여도는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거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 참여도 점수는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여도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게시판이나 질의응답에 글을 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공지사항은 여러분들 그 수업하시러 들어가면 공지사항에 일반 공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현장 실습 일지 제출 안내라든가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게 안내가 가니까요. 여러분들이 일반 공지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문자를 보낼 때 약간 아까 이제 설문조사 내용 중에 약간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문자를 꼭 읽고 메모해 놓으시고 약간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는데 그래도 내용 파악이 안 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튜터 선생님한테 문의를 하시든지 학과장님한테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 학교 문자는 아마 학과장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행정적인 부분은 학과장님들한테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안내가 가는 부분들은 메모를 꼭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그리고 게시판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통합 교환이라고 여기 올라가 있죠. 여기 1주에서 7주차 교환입니다. 이거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출력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인쇄를 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제본을 하시는 분들도 그럴 때는 이제 여기를 활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네, 여기에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내용들이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여기 옆에 질의응답도 있고요. 여기가 참여도 점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거는 너무 이제 뭐 너무 형식적인 말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교수님에 따라서 이거는 조금 인정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인정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예. 자, 질의응답 여기 이렇게 쭉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보고 답을 알아주실 겁니다. 네. 자, 동영상 강의 구성 여러분들 다 아시고요. 내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교환을 받고 싶을 때 그죠? 교환 파일은 바탕화면에 여러분 이렇게 열어서 거기에 이제 교환 파일 이름을 넣고 저장을 하시면 나중에 그걸 다시 띄워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프린트로 출력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환 다운로드 받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과제에 대한 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과제가 뜨잖아요. 그러면 중간고사 지나고 이제 과제나 토론이 막 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중간고사 끝나고 힘든데 또 과제가 뜨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나 예, 꼭 여러분들 요 기간 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 예, 과제를 하셔서 과제 제출 그죠? 여기 한글로 작성한 거 예, 열기해서 과제 제출 예, 하시면 되고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2년 내내 하셔야 되니까 그죠? 한번 그 파일로 업로드라고 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으나 그냥 말만 들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화면에 떠 있는 거, 예,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정 못 하시겠으면, 튜터 선생님에게 원격 지원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토론이 나왔다, 교수님이. 그러면 그 토론은 그냥 간단하게 조금 작성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과제 같은 경우는 뭐 한 페이지라든가 두 페이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거의 조금 간단하게 과제를 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거예요. 뭐 괜히 너무 어렵게 내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토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 이론하고 그다음에 인간 중심 상담 요법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걸 동의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정신분석적 상담 기법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뭐 무의식
대한 것들 사람에게 있는데 평소에 우리가 자각하기 어렵고 그걸 의식화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자기가 아는 대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한 말 굉장히 짧죠. 예, 그렇게라도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토론을 막 누구하고 막 이렇게 막 토론해서 그게 뭐 맞냐 틀리냐를 막 그 논쟁을 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시면 예, 잘 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예. 자, 시험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셨으니까 아는데요. 자,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유형은 5가지 유형이 있는데 객관식 A 유형은 이제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5문항이고요. B 유형은 객관식 10문항, 약수령 3문항이에요. C 유형은 객관식 5, 서술형 1문항인데요. C 유형의 경우 서술형 문제를 잘 못 보고 못 푸는 분들이 있는데 꼭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100점이 80점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식만 풀고 다 풀었다 그러고 내는 분들이 있으세요, 진짜로. 근데 서술형 이게 중요하니까 꼭 예, 밑에까지 잘 보시고 예, 내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레포트형도 있고 뭐 F형도 있고 그래서 한 문제 내시는 교수님도 있어요. 예. 자, 시험 유형이 있고 이제 시험 응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지금 다 하셨을 거니까 아시죠? 예, 답안 입력 내용 오른쪽에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지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 예, 여러분들 또 이거는 뭐 유념을 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적 조회 기간 안내가 다 갈 거고요. 그때 여러분들 성적 조회를 해보실 수 있고, 이제 학기 말이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까지 보고 나면은, 여러분들 이제 등급이 여러분들한테 부여가 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A 구간에 10%에서 35%까지의 학생들을 상대평가로, 그러니까 1등부터 마지막 등수 예를 들어 100명이라 그러면 100등까지를 쭉 놓고 35등까지 A 구간에 교수님들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교수님들의 재량이니까요. 예, 그리고 B 구간에는 45%의 학생들까지를 B 구간에 그 성적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C하고 D를 합쳐서 결국 F까지 합쳐서 20%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최고로 주셨다면 A 줄 수 있는 구간에 35%다 주고 B를 45%다 줬다. 그러면 C하고 D 합쳐서 아마 20%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 뭐 교수님들은 이제 좋은 성적을 부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교수님들도 거기에 이제 마음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성적 가지고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성적 이의 신청을 할 게 있거나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하면 예의를 갖춰서 이의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 저는 교수님의 문제를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점수를 주셨습니다. 저의 이런 취지를 좀 거기에 대해서 가산점을 좀 주실 수 없는지 이렇게 약간 교수님들한테 인사도 하고 뭐 그런 말씀도 하면 교수님들 가능하면 점수 드리고 싶고요. 뭐 인사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취지로 읽으셨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에 가산점을 조금 부여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점수를 더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청하는 걸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는데 무작정 올려주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올라갔을 때 다른 학우들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유념하셔가지고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과제 레포트 작성 요령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일단 문서 형식만 잘 지켜도 절반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뭐 A4 용지 한 장 안에 작성해라. 뭐 그다음에 뭐 글자 크기는 이렇게 해라라든가 뭐 행간 이렇게 해라 그런 것들을 형식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얘기하고 있으면 그거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꼭 지켜주셔야 일단 기본적으로 성의가 있다고 교수님들이 봅니다. 그리고 적절한 분량만 채워도 기본은 합니다. 그러면 B 플러스 정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목과 부제목 구성을 또 잘하면 그래도 절반 가기 때문에 제목과 부제목을 잘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표지도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목차도 만들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장 쓰라 그랬으면 한 장만 잘 쓰셔도 좋은 거고요.
문단 구분하고 문장 하나하나 짧고 명료하게 쓴다. 그러니까 막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막 글 읽기 어렵게 가독성이라고 그러죠. 막 이렇게 막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문단 한 문단이 끝나면 그 다음에 줄을 바꿔서 쓴다든가 그리고 문장을 너무 줄줄이 이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 쓰는 것보다 내가 한번 읽어봤을 때 명료해질 때, 예, 그럴 때 이제 A에 근접하게 되는 거고요. 또 조사한 내용이나 내가 써야 될 내용을 잘 정리해서 뭐 이미지가 필요하면 이미지도 넣고 도표가 있으면 도표도 넣고 하시면은 A 플러스가 됩니다. 아까 이거 저기 참고 문헌 이런 거 어떻게 써요? 그러셨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는 문헌 중에는 논문이 안 많으실 것 같아요. 거의 주로 책을 참고로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논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거나 하면 요즘 그 형식에 맞게 쓰시면 어느 형식이든지 뭐 APA 형식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어느 그 학회마다 다르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안 하셔도 그냥 한 가지 양식만 제대로 갖다가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책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세진 외에 10명의 사람들이 책을 썼어요. 그러면 오세진 외 10명이라고 쓰고요. 가로치고 그 책의 출판한 연도, 그리고 콤마를 찍고 인간행동과 심리학, 그리고 제목이죠. 책 제목, 콤마를 찍고, 이게 어딘지 학지사, 여기만 적으셔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이거 지역까지도 출판하고 지역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 서울에 학지사다 해가지고 끝에 맞춤표를 딱 찍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 이 참고문헌 쓰는 것도 굉장히 완벽하구나. 이렇게 교수님이 이분은 진짜 뭐 제대로 하는 분이구나. A뿔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근데 사실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 아무리 까다로운 교수님도 성적을 준다. 이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진짜 분량 채우고 그냥 문장을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적어 주시면 A 플러스를 드립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과제. 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가능하면 여러분들 좋은 성적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교수님들은 나에게 좋은 성적 주고 싶어 하시는데 나도 과제를 이렇게 맞게 작성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하시네. 나 도저히 시간 없어서 이런 거 다 못한다. 그러면 그냥 장수라도 채우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라도 하는 성의. 예. 자, 그러면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약간 오버됐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예, 여기 음소거 빼시고 음소거 누르셔서 들리게 해서 질문 주시면 되고요. 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네. 저는 그 교환을 다 프린터를 해서 6주까지 프린터를 다 했거든요. 7주까지 네, 하셨겠네요. 예. 7주까지요. 근데 그 프린트물은 이제는 이제 소용없는 건가요? 그거는 어, 폐기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만 아니요, 폐기하시지 마세요. 그거는 과제도 하실 때도 거기서 아마 뭐 참고를 하셔야 될 아, 내용도 있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대학 때 책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필기를 하면은 제가 필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빨리 나중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도표 그려준 것보다 내가 도표로 정리해 놓으면 더 이해가 잘 된다든가. 근데 그거는 나중에 보면 이건 어디에도 없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펼쳤을 때 그 이론에 대해서 내가 약간 알쏭달쏭 기억이 날랑말랑 할 때 그걸 딱 펼쳐보면 내가 바로 빨리 이해가 돼요. 아,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책을 사서 그 책에서 그 챕터를 찾아서 그 부분을 읽어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내가 공부했던 걸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해 놓았던 자료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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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시면 질문이 없으실 수도 있죠.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해가지고 특별히 없으시다면 이제 이걸로 마무리할까요? 네, 우리 네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네 안녕하세요. 노인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김은영인데요. 네네 제가 이 강의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혹시 제가 2학년인데, 제가 1학년 때 들었던 강의를 네 혹시 다시 듣고 싶으면, 네네 제가
지금 현재로는 보니까 들을 수가 없던데 네. 어떻게 다시 듣고 싶으면 들을 수가 있나요? 들을 수 있는 음, 방법이 있나요? 아, 2학년이 들어주셨네요. 저도 좀 감사드릴게요. 비디오를 켜놓으셔가지고 네. 제가 김여 선생님이세요? 김은 여자일 때 엽니다. 김은여. 아, 네네. 네네. 김은여 선생님이 지금 계속 쓰는 게 제가 보여가지고, 예, 선생님 보면서 제가 수업 잘 진행할 수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하고, 잘 열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그 방학까지는 제가 열어놓는 걸로 알아요. 예를 들면 1학기 수업이면은 그게 아마 한 뭐 7월 막 이럴 때까지도 열린다 하는 것 같더라고. 학기 아, 종료할 때까지다. 학기 종료할 때까지가 열리고요. 네네. 그다음에 안 열리는 걸로 알아요. 아, 왜냐면은 예, 그 수업이 이제 그 수업을 하는 학기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열리지 않는 거죠. 예, 그 듣고 그러니까, 싶으시죠? 그래서 네. 맞아요. 아까 은요. 선생님이 지금 좋은 답을 주셨는데 아까 이제 자료 버릴까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자료를 버리면 나중에 너무 아쉬워져요. 꼭 갖고 맞아. 계시는 게 필요하고 가능하면 저는 뭐 우리는 그렇게는 어려워하시는데 저는 그냥 제보내가지고 책으로 갖고 계셔라. 뭐 책을 사라. 아니면 아, 중교재 사셔라.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뭐 빳빳한 게 있어야 좀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당연히 들을 때 네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듣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 네네, 와, 맞습니다. 네, 네네. 와, 감사합니다. 선배님 때문에 진짜 좋은 경험 들었습니다. 네, 1학년 네네. 때 강의 열심히 감사합니다. 듣어요. 제가 조금 아쉬웠어요. 강의 아, 1학년 끝나고 다시 그 강의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네. 없으니까 그냥 듣지 않고 그냥 컴퓨터만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아쉬울 때가 많았는데 다시 네. 들으려고 하니까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와, 들을 수 맞아요. 있을 때 열심히 듣는 게 아마 답인 것 같아요. 와, 네,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선생님 오늘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소통이 중요하네요. 역시 여기서 바로 네, 바로 네, 그냥 살아있는 현장을 경험을 말씀해 주시니까 진 선생님 말씀하신 거 맞아요. 교수님들 수업이 사실 좋은 수업이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조금 이제 너무 바쁘시면 맞아요. 현명하셔요. 일단은 출석을 해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틀어놓고 다른 걸 하면서 듣거나 아니면 어쨌든 뭐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저는 가능하면은 수업을 꼭 들으셔라. 왜냐하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가끔 가다가 이제 수업에 대해서 이거 좀 교수님이 약간 수업하는 내용이 너무 이렇게 읽기만 하신다든가 설명이 없다든가 하는 부분도 사실 좀 뭐 피드백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 교수님한테도 피드백 드리면은 또 좋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이제 학과장님들에게 잘 알려주시면 점점 이제 학교도 수업이 좋아지는데 기여가 될 것 같고 우리 이렇게 뭐 이게 기회가 되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 너무 좋네요. 이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도록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끝나고 아마 만족도 조사 한다고 우리 선생님 그러시던데 거기까지 참여해 주시고요. 예, 좋은 한 학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잘 받으시고 2년 후에 다 자기 목표 성취하시기 바라면서 예,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